유럽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 보니까 300명 넘게 하루에 네. 사망을 네.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추월했더라고요. 네. 지금 유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면 통제 봉쇄를 한 건데 그전에는 국경 봉쇄 나라별로 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유럽 전체를 하나로 보고 지금 막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고요. 그 안에서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국의 그런 그 상황들을 통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외적인 요소까지 거기에 개입이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는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미 미국하고 유럽의 그 교류가 사실 제일 많았었는데 이미 끊겨진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아마 미국을 향한 일종의 뭐 좀 다른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도 사실 들고요. 그리고 유럽 자체가 지금 전체 발병수가 아마 한 1, 2주 지나면 중국보다도 발병수가 훨씬 더 많아질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결속을 해가지고 잘 해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전문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막아서 줄어드는 확진자보다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더 많을 수 있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외부에서 들어와서 확산시킬 가능성을 이미 사실 입국자들이 줄어 있거든요. 유럽에서 네.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예 다른 사람들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 자체는 자기네 내부 안에서의 어떤 결속이라든지 아하. 연대를 강화하는 측면으로서 상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확진자가 또 늘고 있는 대륙, 미국 네, 대륙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아까 표에서 보니까 4,500명 가까이 지금 맞습니다. 확진자가 늘었는데 이게 최근에 확 늘었단 말이죠. 확 늘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 이제 검사를 직접 받고 네. 음성이 나온 이후에 이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아주 강하게 검사를 해나가겠다. 일주일 후까지 140만 명 검사하고 네. 한 달 내에 500만 명 검사하겠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수치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검사하던 것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우리나라 사례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확진자는 이제 더 늘 것으로 보여지죠. 검사를 확대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걸 우리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최대한 확진자들이 있을 곳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방침으로 갈 텐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의료보험이 우리와는 다르게 공적보험이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이 양극화의 의료 체제가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검사도 이제 돈 있어야 받는다. 지금 검사를 자의로 받는 경우에 우리는 확진되면 무료죠. 미국도 확진되면 무료라고 합니다만 내가 불안해서 받겠다고 하면 미국은 이 검사, 코로나19 검사가 한 400만 원 수준 한화로 네. 우리나라는 한 16만 원 수준 이렇게 격차가 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적 보험의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다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타격인데요. 네. 이 경제 타격 또한 양극화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주 강력한 양적 완화. 왜냐하면 어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게 네. 다우지수가 12%포인트가 빠지는 등 네.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네. 근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압도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내면서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국내에서 급락했다가 급반등했다가 재난 그 기본 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국민 1인당 1,000달러씩 주겠다. 네. 현금으로 주겠다. 이걸 빨리 재무부 주겠다.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뭐 보편적 복지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부자들은 제외. 네. 그래도 뭐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이렇게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은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경제적인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 체감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확진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미국에서 이게 확진자가 늘면 바로 경제 타격이 가고 맞습니다. 그 타격은 또 글로벌 경제에 또 지대하게 영향을 맞습니다.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문제죠. 이게 네. 지난해에 데자뷰를 또 보는 듯한 게 코로나19는 지난 12월부터 중국에서 네. 이제 발원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G2국가 중국과 미국이 묘하게 또 이 바이러스의 이 첫 시작점이 어디냐를 가지고 지금 공방을 무역 벌이고 전쟁에 있어요. 이어서 네. 바이러스 전쟁이다 이건 이런 제 얘기가 생각엔 나옵니다. 참 이게 네. 앞에 우리 의료 전문가 계시지만 이 의미 있는 논쟁이가 싶은데 또 미중의 일종의 기싸움, 신경전이 벌어진 것 같아서 이 대목이 또 경제 전쟁으로 확전되면 의미 없이 세계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거든요. 좀 그렇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지금 중국은 처음 발견한 건 우리가 맞는데 처음 이게 발원지가 우리는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말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자기 아마 책임을 면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국민들한테 이제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항변하기 계속 위해서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유지의 네.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사실 중국이 처음에 한 달 정도 동안 그 정보를 숨기는 걸 통해서 각국이 이미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했고 그게 지금 팬데믹을 유발한 거는 맞기 때문에 네. 중국은 어떤 면에서든 책임론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 연기하자 말자 지금 얘기가 네, 계속 네, 나오다가 네. 어저께 IOC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일본 시민들에게도 네. 여론조사한 이제 일본 외신이 나왔는데 10명 중에 8명은 네. 도쿄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렵다. 일본 내 여론조사. 예. 그리고 일본인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입장이 압도적이에요. 80%면.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가 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행한다. 그래서 저는 아베 총리의 그 연설 장면을 보면서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한 번 더 놀란 건 IOC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IOC에서는 아베 총리의 입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7월 정상회의 할수 24일. 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오히려 뭐 연기니 취소니를 검토하는 자체가 더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사태가 잦아들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있다고 본다. 이런 입장인데 그게 처음 모두의 우리가 이재갑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반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유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고 한두 달 후에 이게 좀 사그라지면 7월 올림픽 치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지금 현재 53% 정도의 이 출전 선수들은 나왔지만 40% 가까운 넘는 그 선수들이 미확정이기 때문에 예선전도 해야 되니까. 예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줄 취소가 되고 있거든요. 줄 연기가 되고 있고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다수는 회의적인데 지금 IOC와 아베 일본 총리만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시점에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든 진행이 되든 확정이 될 것인지 뭐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빨리 결정이 나야 어쩌면 될 것 같아요. 취소나 연기를 결정할 시간만 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얘기 네네.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특히 미국 같은 거 확산세를 보면 7월까지 이게 잡힐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아주 강력한 통제를 하더라도 한두 달은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회복하는데도 한두 달 이상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한두 달 있다가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지역사회 발병이 계속해서 집단 발병 형태로 계속 남아있을 거고 미국도 막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사실 불가능한 얘기이고요. 사실 또 더 문제는 만약에 안정이 됐더라도 일본에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일본이 또 새로운 발원지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또 유행을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제 일단은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지금 검사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더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밀폐된 방안에 가스를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차라리 우리나라처럼 지금 맹렬하게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다 잡아내면서 어떻게든 치료를 하고 있다면 일본이 한두 달 후에는 좀 그러면 이 기세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밖에서 보기에도 좀 하겠는데 그러면 안심이 될 텐데. 지금 가장 오히려 통계를 불안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게 일본이다 보니까 전 이러다가 폭발하면 이탈리아처럼 한 방에 지금 이 의료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네. 이게 바이러스는 관리하지 못하고 확진자 숫자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라도 불식시켜야 올림픽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영일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